자, 이항영 위원 만나는 시간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자,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 쪽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텐데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 수밖에 없는 이유 먼저 위원님의 시각을 좀 빌려보죠. 네, 외국인이 지금 8연속 매도하고 있죠. 5월달에 예. 열흘 연속이었는데요. 이런 추세로 가면 또 언제까지 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요. 미국 시장 굳이 이유를 찾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시장 자체가 여전히 불안한 것이 뭐 큰 이유가 하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부터 나왔는데요. 주도주들의 어떤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요. 특히 그 이후에 평가들에 대해서 조금 아직 큰 마크를 갖고 있죠.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기왕 보고 좀 사더라도 좀 기왕 보고 나서 하자는 심리가 있어 보이고요. 세 번째는 말씀드리고 계속 껄끄러운 얘기지만은요. 제가 2월달, 3월달 단차례씩 말씀드렸던 요인 중에 하나인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실망감이라든가 불확실성을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가 정책이 이번에 여실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가가 원적 복구하기로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또다시 얘기 나오면서요. 계속해서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잠시 전에 뉴스 보셨겠지만은요. 내일은 이제 식품업계 사람들 모여서 또 한마디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얘기 안 나온 거 뭐 뻔하죠. 지금 모든 메이커들, 모든 제조업하는 사람들의 물가 조금만 올라가려고 그러면 뭐 한마디씩 안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말들은 서로 좀 드러내놓고 안 하고 있지만은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좀 껄끄러운 소식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음식료주들은 뭐 크게 타격을 받는 것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뭐 기존에 롯데 삼강이나 오리온이나 대상이나 상당히 뭐 신고가 계속 쓰면서 랠리 많이 펼쳐왔었는데 일단 내일 이후의 뉴스도 좀 꼭 챙겨봐야겠네요. 자, 오늘 현대중공업하고 LG화학 상당히 좀 걱정입니다. 뭐 6% 가까이 급락기도 하고요. 현대중공업 분명히 어닝 쇼크고 LG화학도 예상치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위원님은 이 두 종목 지금 당장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만약 주식이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그러면 없으신 분들은요, 뭐 조선주가 없다, LG화학이 없다 하신 분들은 종가까지 부근에서는 조금 분할 매수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 다 밀리면 같이 밀릴 수밖에 없고요.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실적이 안 좋았다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은요. 냉정하게 한 발짝씩 물러서 좀 생각해 본다 그러면요. 조선주는요, 분기의 어떤 과거의 실적 갖고 주가를 논의하기는요, 그건 상당히 의미가 별로 없는 얘기죠. 오히려 조선주의 흔히 얘기해서 마켓 드라이브는 성과라든가 수주 모멘텀이 가장 강력한 마켓 드라이브입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은요, 하반기 이후에 LNG 선의 발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고요. 만약 그렇다면 현대중공업 제일 중심에 갈 수밖에 없죠. 조선주는 증권 비중 내에서의 주식 비중 내에서 20% 정도까지 갖고 가셔야 된다 생각 갖고 있고요. 다만 어떤 주식도 떨어질 때 20% 이상 갖고 있다 그러면 물타기 하는 것은 말리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LG화학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외국계 증권사라든가 국내 증권사끼리도 목표가를 갖고 내리는 것도 있고 올리는 것도 있고 정신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LG화학에 대한 생각은 뭐 너무나 확실합니다. 2차 전지면 2차 전지, 그리고 순수화학이면 순수화학, 그리고 전자소재면 전자소재. 각각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을 겸비하는 회사가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긍정적 의견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은 뭐 저점 이탈했다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차근차근 좀 사서 모아가는 전략이요. 그래도 아무리 많더라도 뭐 30%, 40%까지는 안 되고요. 20%까지만 갖고 가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20% 범위 내에서. 네네. LG화학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자, 네. 이제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뭐 개장 초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물론 많이 낮아졌던 눈높이보다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일단 시장의 반응은 좀 냉소적인데요.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어저께도 제가 코멘트를 드렸는데요. 예. 애플이라든가 IBM 그리고 인텔의 실적과 지금 우리나라 하이닉스, 삼성전자랑은 제가 봤을 때는 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하이닉스는요, 그나마 오늘 어떤 2분기의 실적이 그나마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괜찮았다는 얘기 나오고 있지만 오늘 4시 반인가요? IR 통해서 나올 수 있어 보이고요. 잠시 후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실적 발표하고 IR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회사에서 뭐라 그러느냐가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내일이면 증권가의 시각이 많이 정리돼서 나올 텐데요. 그때까지만 조금 더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얘기로는 반도체가 3분기에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가능성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회사 측이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낫겠죠. 하이닉스는 잠시 후 4시 40분에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이쪽에서 열립니다. 지금 당장 뭐 앞에서 기회가 될 만한 종목들은 얼추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짧게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단기적인 시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마지막 전략도 좀 들어보죠. 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요. 지지선이 2120선을 올린 상태입니다. 예. 지금 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시장이고요. 이제 외국인의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지 시장은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해서 매매 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중소형주 뭐 오늘 상대적으로 좀 덜 밀리는 감이 있지만은요. 종목별로 보면 기능복 나오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도주, 시장을 앞서 나갔던 흔히 얘기해서 대장주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요. 항상 그런 주식들은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요. 시장에서 풍미했던 지금 앞서 나고 있는 주식들의 흐름을 관심하면 보고 나서 다른 중소형주의 매매 꼭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여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여전히 건설주의 비중을 늘리셔야 될 시기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항영 위원의 이야기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나오네요. 건설주, NC소프트 그리고 만도까지. 네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